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명 부부 한의원 김기탁 선생님을 모시고 불안에 대한 의학 지식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스불 잘 잠그고 나오셨나요? 가끔씩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아마 당신도 불안장애를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요, 불안장애는 모든 정신질환 중 가장 흔해서요, 무려 31%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중 약 10% 정도가 평생에 한 번은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혹시 살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불안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나니까 상당히 자기도 모르는 불안감 이런 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 혹시 과정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때 갑자기 심장이 좀 안 좋을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심장이 안 좋고 하면서 그 이후로 몸이 급격하게 약해지고 쇠약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 이후로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간다든지 이럴 때 그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어떤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 등이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한 편 봤습니다. 제목이 자낙스의 경고인데요. 자낙스가 뭐냐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입니다. 자낙스라고 하는 것은 상품명이고 성분은 알프라졸람이라고 하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에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로 잘 사용되는 성분이 졸피뎀인데 상품 이름으로 스틸록스라고 하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벤조디아제핀은 매우 좋은 약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겠죠. 네. 벤조디아제핀의 문제는 바로 중독입니다. 금단, 내성, 갈망이 생길 때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성인 8명 중 1명은 자낙스를 처방받는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남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요, 벤조디아제핀을 8명 중 1명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처방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낙스를 드시는 걸 봤거든요. 불안을 치료할 때 원칙적으로는 인지행동치료와 항우울증 약이 1차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여기서 불안한데 항우울증 약?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항우울증 약이 불안에도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우울증 약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4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빠른 효과를 원하고 조바심 때문에 효과가 빠른 항불안제의 남용이 쉽사리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죠. 참고로 조바심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이 조바심의 조가 곡식 중 조를 뜻하거든요. 이삭을 떨어서 나달을 모으는 것을 바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의 나달을 모으는 행위, 이게 조바심인데 조는 나달을 걷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너무 작은 열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난다고 하면 일이 쉽게 진행이 안 되니까 초조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치료 과정에서 인내라는 게 들어가는 그 순간 많은 환자들이 조바심을 느끼면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한편 그런 과정들을 또 좀 더 안전하고 손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의료인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 또 그 답을 찾아볼 수 없을지 궁금합니다. 김기탁 선생님. 선생님, 한방에서는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불안을 해석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여러 장부 간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어느 장부에서 불안감을 느끼냐, 이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한의학에서는 불안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심장 콩팥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오장 중 콩팥. 각 장부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감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불안은 심장에 관련돼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장에서 불안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서의 불안은 굉장히 극도로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흥분해지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심장에서 불안을 느끼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불안이라도 어떤 치료법을 하느냐가 한방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갈릴 수 있다.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실제로 치료를 하고 계신지 좀 사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최근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불안을 느끼는데 이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얼굴도 붉어지고 흥분이 되고 네. 그러면서 심장도 요동을 치면서 갈증도 느끼는 저희 한의학에서 표현으로는 열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에는 이 열을 식혀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황련이라고 하는 황련. 그 약을 쓰는데요. 매우 씁니다. 이 약을 먹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좀 줄어들고 심장이 날뛰는 것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이 황련의 약이 부작용이 뭐냐면 굉장히 건조한 약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련이 기운을 좀 이렇게 깎는 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기운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효과가 좋은 반면에 음. 황련을 쓰게 되면 낮에도 자꾸 졸린다고 하거나 또는 속이 쓰리다고 하거나 그런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굉장히 조절해서 써야 됩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과 관련돼서는 그 불안감이 은연중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잠도 잘 못 자기도 하고 혼자 심한 경우는 잠을 잘 때 불을 켜야만 잠을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네. 하지만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겁세 질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용골이라든지 모려 등을 씁니다. 이 용골은 용의 뼈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포유류의 뼈가 오랫동안 땅에 묻혀서 여러 가지 성분으로 변한 것을 뜻하는데요. 이 용골이라는 게 불안증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갑자기 내가 발표를 해야 되면 이 발표할 때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용골 모료를 최근에 좀 먹어봤거든요. 아, 네네. 너무 졸린 거예요. 불안증이 많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건강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와 이거는 세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당연히 환자에 따라서 맞춰서 약제를 써야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불안을 안정시킬 수 있는 차라든지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불안은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약하게라도 나타납니다. 심한 불안은 반드시 약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 말고라도 과거에 용환육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용환육. 이 용환육을 씹어 먹어도 되고 차로 먹어도 되는데 매우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용환육이라는 거를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용환육은 또 따로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정말 환자들한테 집에서 권해드리는 거는 바로 잣입니다. 잣. 아, 잣. 잣은 예. 슈퍼에도 있고 많습니다. 잣에 들어있는 그 기름 성분이 불안증을 없앤다고 한방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약간 불안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견과류 먹는다 생각을 하시고 잣을 조금씩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됩니다. 선생님 혹시 대추는 어떤가요? 대추도 아주 좋습니다. 대추는 달달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추를 쓸 때에는 좀 몸이 많이 호리호리하고 오랫동안 불안이 있으면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런 경우에 매우 좋습니다. 약간 좀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 네네. 제가 앞서서 선생님께 불안을 겪으신 경험이 없는지 먼저 물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불안장애를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안장애를 겪었던 경험과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던 과정을 좀 공유를 좀 해볼까요?